몰래 있다가 이기면 가서 앞에 나와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바라긴 하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와이프가 도움이 안 이거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동 선수들 얘기를 들어봐요. 네, 이만기 씨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그때? 이 수재님도 승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게 되면은 자꾸 핑계를 찾게 돼. 만약에 그냥 이겼을 때는 너무 좋은데 지면은 옆 사람한테 막 승질내고. 맞아. 이게 연애 감정이 좋아도요. 이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만기 선배님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씨름도. 자기도 컨디션 좋지만 상대가 더 준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저 같아도 제가 뭐 연애할 때나 뭐 이럴 때도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저도. 오지 마세요. 왜냐면 자꾸 이쪽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리고 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해야지. 이것만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내 플레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못해도 또 더 신경 쓰일 것 같고. 어차피 골을 넣으면 뉴스에 나옵니다. 맞아. 근데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그건 상관없죠. 그쵸. 골 넣었는데 이겼는데 갑자기 끝나고 보이면 너무나 기쁜데 와 있는데 골을 못 넣었다 하면 되게 졌는데 계속 그러면 기둥 신경 뒤에 많이 숨어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근데 경기에 오지 말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왜 이천 선수 2006년도에 프리킥 한 번 넣었죠? 네. 그때 여자가 있었어야지. 너 그거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안 왔는데 진짜 안 오면 야, 너 진짜 그거 봤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 있어요. 근데 언제 만약에 나올 줄 알고. 만약에 안 들어가서 졌다 그러면 오지 말라는데 뭘로 왔어? 그치.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다 바뀌니까 그때마다 목사님 어쩌란 얘기예요? 가야 되게 많아요. 어쩌란 얘기예요? 숨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 기둥 뒤에 이걸. 가야 돼. 아니, 이걸 해야 숨어서 된다니까. 보다가 그게 뭐냐면 가장 기쁜 순간도 가장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내가 가장 위로받고 싶은 순간도 그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은 직업이 그거예요? 아내는? 아니 이겼을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안정환 선수 봐요. 그건 골 넣고 월드컵에서 반지 세레머니 할 때 그때 그 기분은 골 넣었을 때 기분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보여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 아니 와나와나미야말로 지금 현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운동선수의 아내니까 시간대마다 가요? 이런 묵묵한 거 아니면 몸살 맞은 거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있으세요? 제가 또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연애 전과 이제 결혼하고 나서가 달라요. 연애 전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가면 얘기했잖아. 방망이를 막 총알 쏘고. 맞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오지 말라 그러면 말 들어야 돼요. 안 가. 괜히 그날 갔다가 또 잘못되면 네가 와서 약간 좀 막.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오지 말라면 오지 말고 연애 때는 그죠? 아니 두 선수 시절에는 아내 뭐 사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아내의 내조가 큰 도움이 됐나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좀 가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뭐 밥 해주고, 와이프가 음식 이런 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음식하고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좀 성격이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제 스스로 그냥 재축구를 해야지. 그냥 와이프는 오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축구 모르면서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 점점 보이니까. 그렇지. 오빠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직업에 있을 때는 와이프한테 그냥 좀 조용해라. 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와이프도 그걸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와이프도 유명한 공연 기획자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천수 선수도 관여 안 해요? 저는 아예 서로. 와이프 밖에서 일 보든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 경제적으로도 그럼 좀 든든했겠네요, 뭔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좀 이 돈 문제 가지고는 또 스트레스 안 주고. 아 좋지. 그때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돈을 조금 줘? 뭐 뭘 줘?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자기 스스로 또 자기가 컨트롤하니까 아, 천수 씨가 번 돈은 다 본인이 관리해요? 주긴 주는데 그래서 좀 줄 때 있고 내 컨디션에 따라 좀 이렇게 주는 게 그 컨디션에 따라 순간적으로 나갈 때가 뭐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금액이 좀 차이가 나도 왜 갑자기 차이가 났어? 이런 거를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 신세대 부분에. 그래갖고 그 와이프랑 왜 결혼을 해야 되겠냐고 느꼈던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제 하는 일에 그렇게 타치가 없어요. 타치가 없었는데 연애할 때부터.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좀 센스는 있어야 돼. 그걸 중요해. 제가 고민이라도. 와이프 만났을 때 운동을 못 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좀 나갈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려울 때면 만약 친구들을 만나자고 해. 와이프가. 그러면 뒤로 이렇게 카드를 싹.
아무 말은 안 하지만 센스가 있는 거잖아. 자기가 만나기로 했는데 남편 아니고 그때 연애할 때니까 남친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데 근데 또 이천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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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비싼 거 시킬 거 아니에요. 그만 시키려 못 하잖아. 그렇지. 난 미치겠는데 얼굴 빨개지고 맞아, 막 맞아. 그것도 배포도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먹고 싶은 거 하시라고 이러는데 마음은 아니잖아. 근데 뒤에서 카드를 싹 쥐고 공연기획자라면서요. 그때는 모델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와이프가 수익률 다 예상한 거 아닐까? 지금 이거 카드 주고 나중에 마케팅해서 티켓팅 딱 돼서 2천 딱 똑똑하네. 이게 선배님이 이렇게 되는 걸 보셨잖아요. 이렇게 외조하면서 이런 삶을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아니면 나도 저렇게 되겠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저도 그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그 와이프가 제가 있는 도시로 갑자기 온 거잖아요. 그 왔는데 친구도 없고 또 일은 또 서울 가서 하고 제가 인천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은퇴하니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까 이사 가자. 어디로 갈까? 장인어른 옆으로 가자. 내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상암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방송을 하려고 상암동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도 와이프 출퇴근하는 데가 멀어갖고 또 이사 갔어요. 살짝. 와이프한테 맞춰주려고. 그거는 제가 지금은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이 방송이라는 게 재밌는 게 확 잡히다가 확 없더라고. 맞아. 확 없으면 이게 시야에 와이프 동선에 내가 걸리적거리거든. 계속 보이지. 자기 동선에 없다가 걸리적거리니까 뭐 나는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설거지를 할 수도 없고 처음에 와이프가 제가 운동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남자는 절대 부엌에 오는 거 아니다. 이야. 큰일 할 사람이니까 부엌에 오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면 아무 말 안 하더라고. 노른이. 밥 먹고 살짝 거기까지 부엌으로 거실로 가서 생각한 거 아니야? 물 틀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나오라고.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 약간 서운하다. 그래서 뭐 수리 좀 해야겠네. 지금은 뭐 주은이랑 딸이 이제 유치원 갔다 오면 밥도 해주고요. 진짜요? 그러면서 이제 주은이랑 좀 친해지기 시작한 거죠. 운동할 때는 딸이 아빠만 보면 우는 거야. 안 보던 사람. 잘 안 보이니까 낯서니까. 그러다 지금은 이제 얼굴도 또 무서워. 지금은 진짜 잘 지내거든요. 지금이 저는 운동할 때도 그렇지만 행복을 좀 찾아간다. 와이프한테 기대는 게 아니고 그냥 눈치를 보는 게 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50년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앞으로 50년 동안 해야 되는데 저도 뭘 하겠죠 이제. 저는 그때 가졌던 슬럼프가 저는 트라우마로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보는 게 현 분위기인데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뭐 아시겠지만 경기를 못 뛰었었어요. 이제 그거 못 뛴 이유가 웃지 말고 자식아. 벌써 이런 거예요. 그때 대표팀에 들어갔는데 이은재 선수가 네, 그랬죠. 그랬었는데 그때 그래도 최고의 그 골키퍼라는 맞아. 이제 얘기를 들었었죠. 그 시대는.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1년 앞에 그 홍콩에서 이제 파라과이랑 이제 경기를 뛰면서 홍콩 칼스버그컵인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드리블을 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히딩크 감독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묘연했고 그때 당시에 또 자존감이 워낙 큰 선수였으니까 그걸 끝까지 또 지켰던 거예요. 이제 그때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2002년도 왔잖아요, 월드컵이. 그때 뭐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보면 그래도 김병지가 뛸 거야라고 했었는데 경기를 못 뛰었어요. 그러면서 뭐 슬럼프 아닌 뭐 이제 운동선수로서의 그런 이제 정신적인 이제 충격이 많이 컸죠.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선배님들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전화를 해서 이제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게 그래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마음을 고쳐 잡았는데 선수와 국민의 마음은 또 다르잖아요. 맞아. 정말 뭐 어려울 때 뭐 천수가 열심히 뛰어주고 정환이가 또 이제 페널티킥 실축하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또 헤딩골 넣으면서 그 경기를 뒤집고 또 운재가 맞고 홍민구 선배가 넣으면서 정말 축구해주고 기뻤는데 선수로서의 마음은 그때부터 슬럼프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히딩크 감독님한테는 미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다라면 팀의 선수로서 또 노장 선수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구단에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팬들에게 구단에 또 감독이 마음에 들까라는 것 하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겨내 왔지만 그 히딩크 감독님을 미워하는 마음은 솔직히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서운하죠. 있을 근데 그 수밖에 슬럼프가 없을 것 같아. 트라우마로 이제 자리 잡다 보니까 야 언젠가는 정리할 게 필요한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걸 정리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요. 형님 정리하세요 히딩크랑. 그 히딩크 감독님한테는 우리 그때 긴장을 했었는데. 네, 그 행동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마지막 3, 4회 전이라도 뛰어줬으면 그래, 맞아. 얼마나 감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마저 안 뛰어줘서 사실 미워했거든요. 주변에서 이제 많이 하잖아요. 친구 선후배들을 얘기 들어보면 감독의 입장이라는 걸 이제 제가 들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의 그 팀을 위한 생각은 개인도 중요하지만 팀을 위한 생각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 고민이 참 많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님한테 죄송하고 제 미운 마음도 좀 털어버렸으면 좋겠고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맞아. 그때 다 의아해했었거든요. 국민들이 이천수 선수 옆에서 계속 진짜 그랬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두 분 어땠어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이? 히딩크 감독은 항상 원했던 건 항상 긴장감이야. 끝까지 너가 나갈지 들어갈 네가 수 나갈지 있게. 모르니까 항상 그 나갈 때까지 긴장감을 해라. 내가 나갈까? 제가 나가겠지. 막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골키퍼가 제일 재밌었어. 그거 본인은 재밌죠. 지금 저쪽은 기절하지만. 어느 정도였어요? 필드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왔는데 골키퍼는 정말 윤곽이 없었어요. 누가 유리하다 이런 게 없었고 평가전 할 때도 막 돌려갖고 경기 뛰켜서 진짜 첫 경기 폴란드 맞죠 부산 나가는데 딱 넣는데 이윤재가 나온 거야. 거기서 막 술렁술렁 막 우리끼리 이렇게 앉아있는데 막 술렁술렁 내고 이형 표정 봤다가 운재영 표정 봤다가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선배니까. 나도 근데 처음에 딱 볼 때는 월드컵 못 나갈 인재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해서 막 사람 막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책에 보면 끝나고 난 천수 데리고 가려고 그랬다 막 이래버리고 와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심리적인 게 엄청나서 난 병정 생각 이해하죠. 해외 정이 감독들이 힘들었겠구나. 우리 뭐 이천수 선수는 없나요? 슬럼프 슬럼프? 하면 이천수인데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축구를 하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이후에는 고등학교 정말 잘했거든요 축구를. 그러니까 뭐 걱정이 없었어요. 축구를 너무 잘해서 국가대표도 좀 일찍 됐고요. 19세 때 됐으니까 뭐 19세 때 됐고 2002년도 나갔고 또 K리그 가서 또 천년도에 뭐 준우승했지만 뭐 신인왕에 베스트 11에 뭐 또 나름 뭐 이제 또 평정을 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있는데 이제 스페인 팀에서 콜이 온 거죠. 근데 나는 월드컵 때 스페인을 이겼잖아요. 우리가. 예. 8강 맞죠? 8강에서 스페인을 이겼고 거기 국가대표 때 국가대표가 붙었는데도 이겼고 나 솔직한 얘기로 껌으로 봤어요. 외국을 나리가. 내가 얘네도 이겼고 나는 승승장구한다. 뭐 두려울 게 없다. 실력으로는 내가 갔는데 하우스를 모르더라고 처음에. 그렇게 아까 얘기했잖아. 하우스.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뭔 나라지? 처음에 이렇게 갔어. 그래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생활이 힘든 거야. 이게 축구는 내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한국말을 하니까 몰랐던 거죠. 그러다 이제 축구도 그렇지만 언어가 안 통하고 생활이 안 통하니까 엄마랑 붙잡고 운동은 안 되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엄청나게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2003년이니까 23살. 이 상처가 컸던 게 이천수가 스페인 갈 때 있잖아요. 베컴이 정말 잘할 때가 있거든요. 그 이천수가 드리블 때 프리킥을 잘 쳤잖아요. 일단 갈 때는 베컴도 씹어먹고 갔어요. 상처가 더 컸을 거예요. 약간 이게 이미지가 딱 부딪혀갖고 뭐 이렇게 잡지에 나오면 베컴, 이천수, 호나우딩요. 셋이 그 년도에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 또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랑 비교가 되면서 딱 갔고 그 년도에 또 준우승을 하고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해에 또 간 거야. 그 돈을 쓴 거죠. 얘는 나름. 돈을 많이 주고 데리고 갔는데 근데 외국 애들도 이런 게 있더라고. 왜냐면
스페인하고 한국이라고 하면 스페인이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이 있잖아요. 유럽이니까. 근데 외국인 선수로 한국애를 데리고 간 거야. 자기 애들이 축구를 더 잘하는데 돈도 더 자기네가 더 많이 주고. 많이 주고. 아, 패스를 안 주는 거예요. 얄미워서? 근데 이게 되게 왕따구나, 되게 왕따. 웃긴 게 제가 28경기 중에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엄청나게 좋은 팀에 갔는데 질투인지 나한텐 보이는데 얘네들은 아니래. 나한테 패스 주면은 때리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절로 주는 거야. 이게 한 축구를 경기, 혼자 할 수도 두 경기, 없고. 세 경기를 연상되니까 거기도 그거 있어. 나라별 그거 있더라. 엄청 보면은 세가, 터 자기들 세가. 나라들끼리 무슨 거 있어. 한 팀에 있어. 기분이 엄청 보니까 안 좋은 알지. 거예요. 나는 또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성격이 또. 네. 왜 안 주냐고. 인터뷰를 해버렸네. 인터뷰를. 그 한국에서 유명한 골잡인데 언제 넣을 거예요? 언제 넣을 거예요? 계속 질문이 하루 지나면 언제 넣을 거예요? 하루 지나면 언제 넣을 거예요? 이거니까 야 스트레스가.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질문은 똑같은 질문만 받다 보니까 아 줘야지 넣죠. 그 소리 했구나. 아 너네 보라고 네 축구 안 보니? 야 이 타이밍에 나한테 들어오면은 나도 좋은 찬스인데 나한테 안 주잖아. 어떻게?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 나지. 거기는 쓴 거야. 동료들이 안 줘서 안 넣는다. 이거 못 넣는다. 이러니까 동료들하고 사이가 뭐안 좋아. 야. 동료들하고 사이가 삐걱삐걱을 언론에서 만든 거야. 그리고 감독이 중재를 해갖고 중간에 천수가 그런 의도로 인터뷰한 건 아니고 그런 중재까지 하기 이게 사건이 커지는 거예요. 그 집에만 가면 엄마한테 짜증내고 있고. 어떡해. 한국 언론 그게 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인터넷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렵게 해서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천수 뭐 팬들 댓글에 막 제 부모님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욕 있죠. 이거는 솔직히 내가 지금도 이것 때문에 돌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런 아들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이런 댓글을 난 잊어먹지도 않지. 그런데 그럼 우리 다 있어야지.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어렸고 주변에서 이거를 안 좋게 만드는 상황을 봤을 때 너무 힘들고 내가 돌아오는 게는 왜 내 아이를 낳아주시고 고생했던 항상 지금까지 나한테 희생만 했던 부모님까지 욕을 먹으면서 내가 여기서 축구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 한국으로. 나 다 포기했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욕을 먹으면서 돌아올 때는 엄청나게 또 욕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럴 줄 알았다. 욕을 먹고 그럴 줄 알았다. 제가 뭐 나가서 되겠어? 뭐야, 야. 뭐 우물 안에 개구리지부터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간 게 아닌데. 돌아와서 3개월 고생 엄청 하고 국내에서 기자들한테 욕 다 먹으면서 기사하다가 우승시키면서 그 연도에서 2007년까지 사기캐릿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다시 이제 아이고. 좋아졌죠. 진짜로. 드라마다 드라마. 그래서 그때의 슬럼프가 지금의 이천수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뒷바라지하는 얘기 해볼 텐데 부부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한쪽에서 좀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아니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누가?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기인분이 하십니다. 예, 심하은 마담님의 이야기를 예. 저렇게 자신 있게 포즈가 다르잖아, 포즈가. 아랫배 쪽을 이렇게 내밀 수 있다는 건 몸매가 된다는 거잖아요. 안내미로도 나오는데 저는. 예. 안 내밀어도 나오는데. 나는 사장님 이천수의 비서이자 대리기사다. 네, 저희 이제 신랑 이천수 씨는요. 이제 저만 아는 이천수 씨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집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하은아 저를 찾으세요. 화장실에 있어도 다 녹화하시면서 그리고 만약에 아이 유치원 버스를 이제 셔틀 버스를 이제 태우러 나가도 전화가 와요. 어디 하면 지금 집 앞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저를 그렇게 찾으세요. 불안한가 보다. 왜 그러지? 집에 잘 안 들어오셨어요? 항상 늦게 들어오시죠. 아니, 본인이 그래요. 아니, 저 항상 집에 있죠. 네. 집에 있어요. 네. 그런데 심지어 밥도 제가 해준 밥만 먹어요. 네. 지금은 시터가 없는데 저희 아이가 4살 때까지는 시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터가 해주시는 밥보다
제 밥을 꼭 먹어서 힘들어도 꼭 밥을 제가 해줬어야 돼요. 네, 그런 뒷바라지. 지금도 심지어 오늘도 밥을 해놓고 제육볶음 해놓고 그러고 왔어요. 왜냐면 밥을 안 해놓으면은 밥 안 먹어요. 라면 먹고 그렇게 하기 끓여 때문에 먹고 이러지도 않고. 안 해요. 라면도 못 끓여 먹어요? 라면만 끓여 먹어요. 네, 그래서 항상 새 밥을 해놓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한 번은 얼마 전에는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술이 취하셔서 자기를 이제 데리러 와라. 근데 시간은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늦은 시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취하신 거예요. 낮술을 하셨군요. 낮보다 계속 드신 거예요. 계속 드신 것 같아서 태워가지고 또 집에까지 오는데 자꾸 토할 것 같은 이 불길한 애가. 그래갖고 제가 영동대교 남단에서 차를 잠깐 세웠어요. 속이 안 좋으면 잠깐 내려라 그랬더니 괜찮대요. 불안한데 이상하게 왔는데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창문을 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영동대교 거기서라도 하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아침에 이실 짓고 하자 그래서 이제 관리실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뭐 웃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많이 요즘 바쁘시나 봐요. 가지고 좋게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게 되게 미안했던지 이제 뭐 용돈을 또 주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 뒷바라지부터 시작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와서 갑자기 자기야 어디야도 안 해요. 자기야 나 지금 여권이 필요한데. 비서 왔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여권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사진 찍어 보낸다던가 뭐 이런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한 얼마 전에 이제 은행에 가서 안 쓰는 계좌가 있어서 그 계좌를 정리하려고 갔더니 어떤 거를 정리해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계좌가 하나인데 어떤 거라뇨? 이랬더니 계좌가 2개래요. 저는 하나요? 이랬더니 되게 큰 금액이 들어있는 계좌가 있더라고요. 딱 걸렸어. 그래서 봤더니 신랑이 저 모르게 제 계좌에다가 자기 비자금처럼 이렇게 돈을 넣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계좌인 거예요. 그래서 이천수 씨의 계좌가 아니라. 네, 그래서 깜짝 선물이네. 깜짝 선물이지. 근데 저는 그거 다 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월급인데? 비서 월급. 아니 뭐 노후에 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봐주기로 했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그만하게 생겼잖아, 목소리. 마지막에 훈훈하네. 근데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많은 여성분들이 네. 저는 뒷바라지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정 못하는 부분 하나는 네. 나도 바쁜데 남편 밥을 차려줬다. 오늘도 제육볶음 해놓고 왔다. 이거를 뒷바라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요. 왜요? 아니 결혼할 때 그러면 남편이 밥 차려주는 걸 기다리면서 결혼했겠어요? 당연히 결혼할 때는 남편한테 내가 아니, 일하시잖아요. 당연히 일을 해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잖아 그건요. 왜요? 아 왜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다니요? 시청자들이 지금 깜짝이야. 아니 우리 시원해. 우리 부모님한테도 다 그렇게 했고 너는 며느리한테도 네가 아무리 일을 해도 맞벌 해도 남편 밥은 아침밥이나 밥은 꼭 챙겨. 이게 다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누님 제 말 틀렸어요? 아니죠. 집에 애들 학교 가면은 도시락 싸잖아요. 예. 근데 정말 바쁘면 못 사요, 제가. 맞아요. 못 사니까 한 번은 딱 편지를 썼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도시락 엄마가 싸주세요. 딱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실천해 보려고 했는데 일주일 가고 못 하겠다. 선생님 뭐 한 번만 안 사셨겠어요? 너무 많이 안 사주시니까 아들이 참다 아, 우리 엄마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서 선생님도 너무 선생님의 그거를 미워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요, 진짜 왜 엄마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촬영하고 이러면은요, 맞아요. 정말 못하죠. 못해요. 여기 촬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대사 외우고 그러면 밤새고 집에 대사 있는다고 외우고 있는 게 있다가 아닌데. 들은 척도 하지 마세요. 아 그래도 여자는 맞벌이를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홈쇼핑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그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서로 규칙을
만든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생활비를 이제 적게 받다 보니까 외식 같은 거 할 때 주로 제가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참치를 이제 제가 참치를 좋아해서 참치를 이렇게 먹으러 가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일한 날은 아니에요. 근데 참치를 먹고 싶어서 이제 참치집을 갔는데 일한 날이 아니니까 신랑이 자기가 내야 될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 그냥 뭐 26,000원짜리 그냥 무한리필 제일 작은 거 먹지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기왕 가는 건데 좀 맛있는 부위 좀 적게 먹더라도 좀 5만 원대짜리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5만 원대 먹자. 아 그냥 어차피 먹으면 배부르면 똑같은데 2만 원짜리 먹자. 내가 낼게 그냥 5만 원짜리 먹자. 그래서 자기 정 먹고 싶으면 먹어. 그럼 이제 5만 원짜리를 먹어요. 먹고 기분 좋게 나오면 신랑이 여보 오늘 돈 많이 썼네 고마워. 이 한마디면 그냥 훌 털 텐데 그냥 먹고 맛있다 이러고 나오니까 얄밉더라고요. 근데 그게 몇 번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도 돈이 좀 아깝고 그래서 생색도 안 나고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먹고 싶을 때는 나 혼자 먹으면 5만 원이면 먹을 걸 둘이 먹으니까 내가 10만 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마 혼자 이제 참치를 혼자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제도 참치가 먹고 싶어가지고 신사도 참치에서 혼자 먹었어요. 이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생색을 부리나요? 아니면 고맙다는 얘기 좀 해요? 어때요? 저희 신랑은 좀 미안해라는 말도 자주 하고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미안할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미안할 일을 많이 하는 거네. 그리고 그러네, 진짜. 미안해라는 말도 자주 하고 고맙다라는 말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그 감정에 솔직한 거는 되게 좋아요. 뒷바라지. 사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동선수 와이프였어서 이제 신랑을 뒷바라지를 하고 또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친정엄마한테 오셔서 아이를 보게 되는데 친정엄마가 마음 편하게 저희 애를 봐줄 수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저희 친정 아빠가 몇 년 전에 전두엽의 80%가 이제 다치는 사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응급실에서 무슨 코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위급한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시기도 힘들고 뭐 아주 만약에 깨어난다고 해도 정상 생활이 힘드시고 근데 너무나 되게 좀 기적적으로 지금 일반 생활을 다 하세요. 인지하시고 똑같이 예전처럼 화도 내시고 술도 드세요. 그리고 다 기억하시고 똑같이 산책 다니시고 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어딘가는 조금은 좀 느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잡으시거나 걸음이 약간 느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버님은 상암동에서 혼자 살고 계시고 엄마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흔쾌히 이제 아기를 봐주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사위가 그래도 100년 사이라고 하잖아요. 또 이제 사위 뒷바라지를 엄마가 해주고 해서 저는 잘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제 가끔 아빠 집에 가보면은 뭐 홍삼 아니면 뭐 인삼 뭐 이렇게 3종류가 좀 많아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신랑이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행사를 좀 다니다 보면은 선물들을 많이 받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선물들 중에서 뭐 생필품은 이제 시댁으로 좀 많이 가져가고 이런 보양 이런 건강 보조식품은 아빠한테 많이 갖다 드렸더라고요. 또 그런 면에서 저는 못했는데 저희 신랑이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생색 안 내고 잘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사위 잘 뒀네.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 순간이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진짜 그냥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신랑한테 모든 걸 맞추느라고 결혼식도 5년 늦게 했고. 왜요? 선수 시절에. 갑자기 복귀가 되는 바람에 결혼식이 이제 취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귀가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귀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지훈련 가야 되고 왜냐하면 선수들은 결혼을 다 이렇게 겨울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보드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또 만삭이죠. 그다음에 또 전지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쯤은 신랑이 또 그라운드에서 멋지게 운동하는 거를 방해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도 늦게 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아직까지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그 이유는 네, 그 이유는 또 이제 은퇴하고 나서 또 바빠진 거예요. 맞아요, 신랑이. 해설하고 또 바빠서 지금. 못 가고 네. 했는데 아까 억울하진 않아요. 억울하진 않는데 이제는 조금 신랑도 저에게 조금은 맞춰주는 거를 좀 이 방송을 보면은 했으면 좋겠어.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돼. 본인은 굉장히 제 와이프 중심적으로 가정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종교적인 믿음이군요. 그 본인 빼고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남자들은 1, 2 왜냐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지. 제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왜냐하면 신랑이 그 어떤 것도 신경을 쓰는 게 저는 이제 싫었기 때문에 말을 안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까 전에 이제 천성이 현모양처네. 그러니까. 너무 좋겠다. 한 번 터지면 이제 다 얘기하는데 네,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는 신혼여행도 못 가봤던 거 가보고 가야지. 조금 집에 좀 제발 좀 저녁에는 좀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